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3단원에서도 네 번째 해방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해방 이후에 분단되고 그리고 전쟁을 거쳐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된 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거기 연대별로 정리를 좀 하면 거의 보이죠?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한 직후, 그때는 해방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희망이 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 1950년대 들어가면 6.25 전쟁 직후 비극적 참상, 불안에 대응해서 다양한 문학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1960년대 들어가면 4.19 혁명 중요한 일이죠. 이걸로 촉발된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가 드러나는데 보통 김수영, 신동엽 같은 참여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작품도 김수영의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넘어가면 산업화와 경제발전 이면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제 독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현실을 비판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1980년대 역시나 노동 현실을 고발한 노동시라던가 다양한 시들 그리고 여성 시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9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이제 와해가 됐다. 그래서 민주화, 탈이념의 시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개인의 욕망과 일상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작품별로 나눠서 각각의 시대별 특징이랑 연관져서 공부를 해봅시다. 뒷장 넘어가시면 229쪽. 229쪽에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부터 시작을 할게요. 워낙 많이 나온 작품이고 사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거기 간단하게 229쪽 펴시고요. 간단하게 작품 개관 정리하고 시 내용 봅시다. 첫 번째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아시죠?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성격은 비판적, 참여적, 의지적, 상징적. 비판, 참여, 그래서 참여시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 상징적. 하셨죠? 자, 주제 쓸게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 다음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 특징은 세 가지만 씁시다. 특징 첫 번째,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해서 대립구도를 이룸. 하셨죠?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해서 대립구도를 이룸. 그 다음 두 번째, 단정적 어조. 딱 잘라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단정적 어조와 청유형 어미, 뭐뭐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 제시. 두 번째, 단정적 어조와 청유형 어미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 제시했다. 세 번째, 동일한 식구를 반복 확장해서 리듬감 형성,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조. 점층 아시죠? 점점 세지거나 커지거나. 자, 다시 동일한 식구를 반복 확장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며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조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딱 봐도 아시겠죠?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조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점층적으로 반복 확장시켜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그리고 눈이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 체크하셔야겠죠? 거기 체크합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 했어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 눈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함, 생명력 이런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 자, 그 다음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여기 묶으세요. 묶어서 쓰세요. 눈은 살아있다. 앞의 수식어가 증가되면서 반복되는 구조.
눈은 살아있다. 앞의 수식어가 증가되면서 반복되는 구조. 하고 화살표, 리듬감 형성, 의미 강조. 이런 효과가 있죠. 눈은 살아있다. 앞의 수식어가 증가되면서 반복되는 구조. 효과는 리듬감 형성, 의미 강조. 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형 끊고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눈, 순수한 생명력. 살아있는 눈, 순수한 생명력. 그 다음 두 번째. 자, 2연 넘어가셔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딱 봐도 뭐가 계속 반복이니까 기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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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자. 아시죠?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해서 쓰세요. 기침을 하자 반복. 기침을 하자 반복. 쓰시고 화살표. 행위의 의미 강조. 기침을 하자 라는 문장을 반복했고요. 화살표 행위의 의미를 강조. 이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정화예요. 정화하는, 그치? 정화하는, 더러운 현실을 정화하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 행위가 기침을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하는 그런 행위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기침을 하자라는 표현은요. 일단 기침이라는 게요. 거기 기침만 따로 묶어서 쓰세요. 기침. 무엇인가를 뱉어서 버리는 행위. 기침이라는 거 무엇인가를 뱉어내는 버리는 행위고요. 그래서 기침을 하자는요. 거기다 써요. 현실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현실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순수한 삶에 도달하고자 하는 현실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순수한 삶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권유. 다시 현실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순수한 삶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 권유. 자, 그리고 젊은 시인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치? 젊은 시인 체크합니다. 젊은 시인 쓰세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자 플러스 현실의 무기력함을 극복할 존재. 다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 현실의 무기력함을 극복할 존재. 하나 더 객관화된 화자. 객관화된 화자. 됐죠? 젊은 신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돌아보라고 마음 놓고 여기 체크합니다. 현재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침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기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 부정적이죠? 기침도 마음 놓고 기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 하셨죠? 자, 거기까지 두 번째 연 정리합니다. 자기 정화의 의지. 자기 정화,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자. 자기 정화의 의지. 하셨죠? 세 번째,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역시나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죽음 체크하시고요. 그치? 죽음은요. 위에 있는 위에가 아니구나. 그 아래에 있는 가래랑 유사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어두운 요소. 죽음은 어두운 요소 쓰시고 가래와 유사한 존재. 죽음은 어두운 요소,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 가래와 유사.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는 거는요. 누구? 그치, 젊은 시인인 거지. 자, 거기다 쓰세요.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부정하고 초월한 존재. 하셨어요? 다시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부정하고 초월한 존재. 그래서 즉 누구랑 같다? 그치, 위에 있는 젊은 시인이랑 같다. 그것도 같이 써두시고. 됐죠? 그런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 지나도록 묶으시고, 요게 눈의 속성, 지속성, 끈기, 강인함. 자, 요게 눈의 속성이고요. 눈의 속성, 지속성, 끈기, 강인함.
자, 그래서 결국 사면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그치? 눈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거기 사면 정리합니다. 눈에 강한 생명력. 눈에 강한 생명력. 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위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고요. 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임. 밤 체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치 부정적인 거지. 묶어서 써요. 부정적이고 암울한 상황. 부정적이고 암울한 상황.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여있는 가슴의 가래. 그치? 얘가 나쁜 놈인 거지? 거기다 쓰세요. 불순한 것. 순수하지 못한 거죠. 불순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 그 다음 옳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불순한 것, 부정적인 것,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옳지 못한 것. 그런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뭐뭐자 청유형 어미라고 얘기했죠. 우리 같이 저항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청유형 어미 사용했고요. 청유형 어미 강한 저항의 의지. 강한 저항의 의지를 표현한 거지. 청유형 어미 됐죠? 저항의 의지. 그래서 마지막 사연 묶어서 씁니다.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학습활동 보면서 정리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자, 1번에 눈과 가래 상징적 의미. 딱 봐도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죠?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인 것도 알겠죠? 하나는 순수한 거고 하나는 그치 순수하지 못한 거니까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인 거. 자, 눈부터 먼저 씁니다. 눈. 자, 눈은 흰색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소재인데 눈은 흰색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소재인데 화자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눈은 흰색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소재인데 화자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눈이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래. 가래는 노폐물이며 마음껏 뱉자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아. 가래는 노폐물이며 마음껏 뱉자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래가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래가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 2번. 이 작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두 개의 구절을 찾아서 효과까지 같이 쓰래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절이고 두 번째는 기침하자 요거죠. 정리합니다. 1형과 3형에서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며 1형과 3형에서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며 2형과 4형에서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2형과 4형에서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적 리듬감이 느껴지며 반복되는 식구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강조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 의미가 강조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 됐죠? 세 번째,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의 의미를 젊은 시인과 연관지어서 같은 의미라고 했죠? 씁니다.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은 채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부정하고 초월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은 채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부정하고 초월한다는 뜻이다. 의미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새벽까지 살아있는 순수한 눈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눈을 바라보면서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뱉고 새벽까지 깨어있는 존재인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뱉고 새벽까지 깨어있는 존재인 젊은 시인을 의미한다. 하셨죠? 자, 그 다음 요 아래 나와 있는 그 글을 참고로 해서 작가가 왜 기침을 하자라고 권했냐 그 이유를 한번 시대적 상황이랑 묶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거든. 잘 읽어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 시에서 기침은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뱉어내는 정화의 행위인데 기침은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뱉어내는 정화의 행위인데 이는 당시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행위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기침을 하자라고 권하는 이유는 쓰고 있죠? 현실의 부패한 면을 물리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작품 여기 대설주의보라는 시에 눈보라랑 비교해서 써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라는 시는요. 그 위에다 간단히 써놔요. 1980년대 폭압적인 정치적 상황을 거센 눈보라에 비유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간단히 정리. 1980년대의 폭압적인 정치적 상황을 거센 눈보라에 비유해서 시각적으로 현상화한 작품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눈은요, 그냥 원래 눈이라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시에서의 눈보라는요, 거기 보면 깊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외딴 마을의 길을 끊어놓는 그런 억압, 단절,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보라는 억압, 단절, 이해되죠? 억압과 단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눈하고요. 김수영의 눈과 이 눈보라는요. 어떤 의미냐?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이겠네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니까. 거기다 씁니다. 거기. 이 작품의 눈이 마당 위에 떨어져 있는 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순수한 생명력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작품의 눈이 마당 위에 떨어져 있는 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순수한 생명력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대설주의보의 눈보라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지닌 동적인 이미지와 함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동적 이미지와 함께 굴뚝새로 상징되는 굴뚝새, 그걸 보여줘 두 번째 줄에 굴뚝새로 상징되는 민중을 억압하는 부정적 상황 80년대니까 독재자죠. 독재자. 민중을 억압하는 부정적 상황. 독재자의 폭력. 정리하고 있죠? 민중을 억압하는 부정적 상황. 독재자의 폭력을 상징한다. 하셨슈? 그 다음 그 아래가 이제 개인적 상징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봐. 뭐 이런 건데요. 개인적 상징이라는 게 개인이 독창적으로 만드는 창조적 상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징은 인류 모두에게 보편화된 원형적 상징과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보편화된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요 창조적 상징에서 총 3가지가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아래 눈에 대한 얘기 간단히 정리하면 눈은 상징적 시여 눈이라는 거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바람을 노래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거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불순함을 거부하는 비속물성, 영원성을 의미하는 존재. 그리고 기침을 하자라는 그 행위는
부정적 현실의 저항, 순수하게 살아있는 시정신을 표출한 것. 그래서 요 눈 이후에 자유혁명을 경험한 김수영이 낯설게 표현해서 그 다음 1960년대 참여시의 시대를 열었다. 아주 큰 역할을 한 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설이 하나 나오네요. 그쵸? 조세희의 난소공 넘어갑니다. 자, 거기 페이지는 233쪽. 그치? 보다가 작품 객관 정리합니다. 연작소설이죠? 연작소설. 연작소설이자 단편소설. 연작소설, 단편소설. 됐죠? 그 다음 성격은 고발적, 비판적, 상징적, 그리고 우화적. 고발, 비판, 상징, 그 다음 우화. 됐죠? 돌려서 표현한 우화적 이야기. 그 다음 주제. 여러 이야기들이 묶여져 있지만 공통적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이야기죠. 주제 씁니다.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했죠? 그 다음 특징 3개만 쓸게요. 특징 첫 번째. 자, 주로 짧은 문장 사용해서 인물들의 처지나 상황 제시. 주로 짧은 문장 사용해서 인물들의 처지, 상황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등.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등.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서 주제 강조. 그래서 요 세 가지 상징적 의미 잘 알아야겠지? 세 번째. 철거 예정 지역에, 알죠? 철거민들 얘기죠? 철거 예정 지역의 현실과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배경의 부조화를 통해 철거 예정 지역의 현실과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배경의 부조화를 통해 비극성을 고조시킴. 배경의 부조화를 통해 비극성 고조. 했죠?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 체크합니다. 그치.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자,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여기 묶으시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쓰세요. 외모만 보고, 겉모습, 외모만 보고 내면은 보지 않는 세태. 외모, 겉모습만 보고 내면은 보지 않는 세태 제시. 거기에다 하나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비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비판. 나는, 그거 나 체크합니다. 나. 이 나는요, 서술자고요. 이 소설의 서술자. 이 부분에서는요, 난쟁이의 첫째 아들, 영수예요. 난쟁이의 첫째 아들, 영수. 됐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 나와요. 천국, 지옥. 첫 번째, 천국은요,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진 자들의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국, 가진 자들의 삶. 그리고 지옥은 그 반대니까 못 가진 자의 고달픈 삶. 자, 천국은 가진 자들의 삶, 지옥은 못 가진 자들의 고달픈 삶. 가난한 사람들이죠? 고달픈 삶. 자, 그러나 우리 5 식구는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자, 묶어서 씁니다. 현실에서의 삶의 고달픔 강조. 현실에서의 삶의 고달픔 강조.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거기다 쓰세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살아가는 상황 자체가 위태로움.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살표 패배의식. 맨날 졌으니까. 패배의식, 절망감, 좌절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쓰시고 화살표 패배의식, 절망감, 좌절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일 체크합니다. 요게 사건의 실말이죠. 거의 체크. 철거 개고장이 온 날. 철거 개고장. 거기다 체크하세요. 철거 개고장이 온 날. 이것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철거 개고장이란 건 철거하라고 이렇게 찡 붙여놓은 거야. 빨리 나가라고. 이해되시죠?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조각마루라는 거는 아주 좁은 마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마루를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다 쓰세요. 작은 규모의 집을 제시하는 거. 작은 규모의 집 구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난함이랑 연결이 되죠. 자, 작은 규모의 집 구조하고 가난함. 됐죠? 그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거의 줄칩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 거의 묶어서 쓰세요. 언젠가 가족에게 닥칠 일.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언젠가 가족에게 닥칠 일. 이미 예상했던 것. 자,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보았다.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뭐예요? 그치, 가난한 삶이죠. 쓰세요. 가난한 삶.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철거 개고장 묶어서 씁니다. 사회의 냉정함과 서민들의 무력함을 제시. 사회의 냉정함 그리고 서민들의 무력함 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온 내용은 그 철거 개고장 내용이죠. 자, 낙원구 땡땡이라고 돼서 낙원 이런 곳이 낙원이야. 그쵸? 자, 주택 수신. 자, 거기 보면 낙원구 행복도 여기다 체크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치,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낙원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반대로 표현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래요. 이해되시죠? 거기다 씁니다. 주소의 반어적 표현이고요. 주소의 반어적 표현. 화살표. 비극성 고조. 비극성이 더 세지는 거죠. 주소의 반어적 표현. 비극성 고조. 됐죠? 자,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련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자,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이런 조례 15항, 15조, 건축법, 제5조, 동법 42조, 자,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당신네들부터 가져가겠어. 라고 얘기하죠. 딱 이게 뭐예요? 조례, 뭔지 다 아시겠죠? 거의 묶어서 쓰세요. 저항을 막는 수단, 어길 수 없는 사회적 틀. 저항을 막는 수단, 어길 수 없는 사회적 틀. 했죠? 여기까지 묶어서 문단 정리하고 갑시다.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철거 개고장 배달. 했어요?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철거 개고장 배달. 썼죠? 그 다음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공장으로 체크합니다. 벽돌공장은요 산업화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산업화 상징.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어두운 거죠. 그치? 그림자 체크합니다. 자, 가족의 암담한 미래 상징. 가족의 암담한 절망적인 미래 상징.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그 그림자로 덮여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어. 그리고 손을 들어서 부엌바닥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어. 왜? 답답해서.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답답함, 절망감. 답답함, 절망감. 나는 동사무소로 갔어요.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 들을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어. 못 알아듣겠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원하는 것을 수용할, 그러니까 받아들일 현실이 아님을 암시. 주민들의 말을 듣고 원하는 것을 수용할 현실이 아님을 암시.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어. 거기에는 아파트 체크합니다.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나의 가족이 가질 수 없는 대상. 나의 가족이 가질 수 없는 대상.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어요.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바닥 같아.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 그 옆에서 이렇게 흥정 붙이고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 한 대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어요.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어.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용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어요.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어요. 그 거간꾼 무리와 이제 흥정을 하는 얘기였어요. 흥정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자,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 묶어서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 쓰세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맸어요. 거기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 거기 묶어서 써요. 아빠는 그치 노동자지 노동자. 거기다 쓰세요. 아버지의 직업 노동자. 아버지의 직업 노동자. 용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어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자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둘러보았어요. 영희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자,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아까 검은 승용차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어요. 거기 묶으세요. 아파트 입주권이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입주권을 파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이 있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현실 제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현실 제시.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 그치?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태도는 뭐냐? 현실 외면하는 태도. 그리고 소극적 태도. 현실 외면, 소극적 태도. 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보았어요.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고물고 쳐다보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난쟁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철거 개고장을 받고 동사무소로 몰려가는 마을 사람들. 철거 개고장을 받고 동사무소로 몰려가는 마을 사람들. 하셨죠? 자, 그 다음 어머니는 여기부터 묶어요.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철을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어요. 거기 묶으시고요. 거기 쓰세요. 엄마가 가장 현실적이죠. 거기다 써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는 태도.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어요.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야.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거기 묶어서 써요. 현실은 가족의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 현실은 가족의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썼어요? 그 앞에서 전쟁에서 매일 지기만 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절망적이라는 뜻이죠, 상황이.
자, 어머니는 거기 체크합니다.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 여기 체크합니다. 여기 묶어서. 입주권을 받을 증거물. 입주권을 받을 증거물. 화살표하고 써요. 입주권을 받을 증거물 화살표. 난쟁이 가족의 불안정한 삶의 기반. 내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물인 거야, 얘가. 그래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주권을 받을 증거물. 난쟁이 가족의 불안정한 삶의 기반. 자, 이것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자,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고요.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사실 얘네가 이제 공장에 항의를 했어. 공장에 부당한 처사에서 항의를 하다가 해고당했거든. 그래서 아까 1차 다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20날 안에, 20날이 이제 뭐야? 철거하기까지에 남아있는 시간 20날, 20일인 거지. 자, 그래서 거기 20날을 묶어서 써요. 철거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철거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어요. 팔긴 왜 팔아? 라고 영호는 소리만 쳐요. 그쵸? 뭐 쓰세요? 영호의 저항의지. 팔긴 왜 팔아? 큰 소리로. 자, 저항의지. 자,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야. 물론 자기 집이긴 해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죠. 그쵸? 거기 묶어서 씁니다. 저항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죠. 자, 저항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 방법이 없음. 됐죠? 현실적 방법 없음. 자,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요 말은 완전 체념한 거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 체념. 체념. 아버지가 말했어.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획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어.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이것도 역시나 체념이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요. 거기 묶어서 써요. 시로 대표되는 법을 앞세우는 기관은 서민들이 거역하기 힘든 힘을 가진 존재. 그런 의미예요. 시로 대표되는 법을 앞세우는 기관은 서민들이 거역하기 힘든 힘을 가진 존재. 그래서 체념. 그랬더니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라고 반항은 해. 그치? 그래서 반항하는데 거기 땡땡하고 쓰세요.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불신.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불신. 영호가 말했어.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어.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자, 그랬더니 영호는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뭐 어쩔 거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현실에 대한 분노로 감정적인 억지를 부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치? 현실에 대한 분노로 감정적인 억지를 부리는 상태.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무섭다. 자, 거기 묶어서 씁니다. 개고장 안에 법. 개고장 안에 법하고 땡땡. 개고장 안에 법하고 땡땡 하고 쓰십시오. 소외계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 개고장 안의 법이고요. 소외계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마당가 펜지꽃 앞에. 펜지꽃 체크합니다. 펜지꽃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순수하고 여린 영희를 상징. 연약한 존재. 순수하고 여린 영희 상징. 연약한 존재. 그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어. 영희가 울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어. 여기 묶으시고 영희의 성격 제시해 주는 거죠. 영희의 여린 성격. 영희의 여린 성격.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아, 가슴 아프다. 묶으세요. 냉혹한 현실에서 아픔을 속으로 견디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움을 제시. 냉혹한 현실에서 아픔을 속으로 견디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움을 제시. 하고 여기까지 끊고 하나 정리합니다. 어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난쟁이 가족의 비극.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난쟁이 가족의 비극. 자, 그러나 풀밭에서, 거의 묵습니다.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거의 묶으시고요. 요게 과거 회상의 계기. 과거 회상의 계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풀냄새. 박스 쳐놓고요.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딱 봐도 그치, 두 개 대조. 풀냄새는 가난의 냄새고, 그치. 고기 굽는 냄새는 풍요로움의 냄새죠. 정리합니다. 두 개 묶어서 가난함과 풍요로움의 대조. 가난함과 풍요로움의 대조. 하고 화살표 상대적 박탈감. 가난함과 풍요로움의 대조. 상대적 박탈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천이요. 거기 묶어서 써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과 부유한 사람들의 마을을 분리하는 기능. 개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부유한 사람들의 마을을 분리하는 기능. 그리고 거기 주택가 골목 체크하고요. 주택가 골목은요. 쓰세요. 나공구 행복동과 대조되는 공간. 나공구 행복동과 대조되는 공간.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먹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거죠. 어머니는 말없이 걸어요. 나는 다시 물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아요.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이 말, 우리 앞에서 그 말 했었잖아.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그 말의 구체화된 상황인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지옥에 살면서 앞부분에서 제시됐던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의 구체화된 모습.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의 구체화된 모습. 하셨죠?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자, 나쁜 사람이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거기 묶어서 씁니다. 주머니가 달린 옷은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물질적 풍요로움. 했어요? 주머니 달린 옷, 물질적 풍요로움 상징. 빨리 가자. 자, 엄마는 왜 우리들에게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에휴, 거기 묶어서 써요. 물질적 풍요를 주지 못하는 모습. 물질적 풍요를 주지 못하는 모습.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막 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가슴 아프네. 자, 묶어서 씁니다. 악당과 돈 많은 사람을 동일시. 중요한 거 나오죠? 악당과 돈 많은 사람 동일시. 하고 화살표. 가진 자의 부도덕성 비판. 악당과 돈 많은 사람 동일시. 가진 자의 부도덕성 비판.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부엌문 앞에서 영희가 말해.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엄마 말이 없어. 난 영희 흘겨봤어. 영희는 또 말했어요. 자,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나 때리려고 해. 미워. 자,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게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과거 회상인 거죠. 그때. 그쵸? 주머니 없는 옷 박스 치시고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지? 그치? 경제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
경제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셔서, 그치. 가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과거 회상이죠. 과거 회상 부분이고요. 가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아빠로 넘어와요. 아버지는 철거개 꽃장을 마루굿에 놓고 역시나 다시 책을 읽고 계세요. 현재로 전환. 현재 전환. 자,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자, 그 다음 묻고세요.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계속 가난하다라는 거죠. 참, 여기서 이제 또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가난이 후손들에게 세습됨. 가난이 후손들에게 세습됨.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손을 올렸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김 누구누구의 소생, 이 비하고 여기 이게 노비란 뜻이잖아요. 노비.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노비. 그래서 쭉 묶어서 거기 노비 매매 문서라는 말 보죠.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 판을 짜고 그 다음 판을 짜가다 결국 알게 된 거. 그치? 노비 문서. 자, 거기 체크합니다. 노비 매매 문서. 매매 문서라는 말 아시죠? 팔고 사는. 사람을 팔고 사는. 자, 여기 묶어서 씁니다. 자, 자기 가족이 가난한 원인을 깨닫게 된 소재. 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가난한 원인을 깨닫게 된 소재. 하고 땡땡. 가족의 가난이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소재. 자신의 가족이 가난한 원인을 깨닫게 된 소재. 즉, 가족의 가난이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소재.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을 했어요. 그 열흘 동안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 어머니라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하는 노역은 같았어.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노동했다. 이 얘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된 비극.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된 비극.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어. 물건 같은 거지.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서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1000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거의 줄칩니다. 1000년을 두고 계속 이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거기다 써요.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하위 계층의 삶을 의미.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하위 계층의 삶을 의미.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아버지도 종이었다. 그치?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걸 알았지만 두 분의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거기 묶으세요. 할아버지의부터 시작하셔서요. 내쫓지 마십시오까지 묶으셔서 씁니다. 사회의 구조와 제도 등이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 제시. 사회의 구조, 제도 등이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 제시.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서는 그것을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떠한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거기 줄친 부분 일단 먼저 씁니다.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여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이 없었음. 했죠? 할아버지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이게 원인인 거죠. 가난한 형편의 원인. 가난한 형편의 원인.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은 거죠. 됐어요? 가난한 형편의 원인.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도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여기까지 또 끊고. 그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거의 묶어서 씁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물림되는 가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물림되는 가난. 하셨어요? 자,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자,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원 받기로 했어요. 이 17만원이 근데 사실은 아파트 입주하기 힘든 돈이죠. 부족한 금액이야.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묶으세요. 시에서 주는 거는 그러니까 뭐야? 15만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이주보조금이 턱없이 낮다라는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시에서 주는 이주보조금이 현실의 아파트 입주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이해됐죠? 시에서 주는 이주보조금이 현실에서 아파트 입주하기에 많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한 거.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원. 15만원 주고, 그치? 분양 아파트는 58만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결국, 그치?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감당이 안 돼. 묶어서 써요. 아파트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 제시. 15만원 주고, 그치? 아파트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 입주권들을 다들 팔고 있나요? 제가 그랬더니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다 팔고 있으니까 빨리 팔라는 거죠.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다 쫓겨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괴로운 얼굴 체크합니다. 입주권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입주권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현실적 체념 사이의 갈등. 현실적 체념 사이의 갈등. 입주권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현실적 체념 사이의 갈등. 그 다음 이제 중략까지 끊으시고 씁니다. 입주권을 팔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입주권을 팔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어머니의 고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략된 부분에 줄거리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자, 영희야, 어머니가 불렀어요. 아버지 어디로 가셨니? 모르겠어요. 영호야, 아까 말씀 나와서 큰오빠 어디니? 방에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어머니 목소리가 불안합니다. 거기 묶어서 써요. 병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 불안감. 병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 불안감. 얘들아, 아버지 찾아봐라.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씁니다. 사라진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어머니. 사라진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어머니.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야. 묶어서 씁니다. 너무 먼 미래, 화살표, 오기 힘든 세계를 의미. 너무 먼 미래, 오기 힘든 세계를 의미.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칩니다. 그냥 기타도 아니고 줄 끊어진 기타. 그치? 이것도 씁니다. 희망이 끊어짐을 암시.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어. 내가 방송통신고교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어. 쓸만한 라디오가 있어서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거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어.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여벌굴이 아주 예뻤어.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어요.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어요.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습니다.
아, 오빠로서 동생을 정말 사랑하죠? 거기 묶으세요. 동생 영희를 아끼는 오빠의 마음. 동생 영희를 아끼는 오빠의 마음.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거기 줄칩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얘가 지섭이야. 얘가 지섭이야. 연결. 지섭은 밝고 깨끗한 3층 주택가에, 그것도 3층 집에서 살았어. 거기 묶어서 쓰세요. 부유한 집. 부유한 집. 하지만 얘가 부유한 건 아니야. 왜냐? 얘는 그 집의 가정교사였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있어. 지섭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암시. 거기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같이 사는 거지. 부유한 집에서 가정교사로 살아가는 가난한 지섭이. 이해되죠?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없었다. 통하는 데 체크합니다. 이 통하는 데는 그 뒤에 있으면 이 땅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인식. 이 땅. 현실이죠. 현실. 이 땅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인식.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라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어. 지섭이 말했어.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거기 묶으세요. 자, 묶어서 씁니다. 죽은 땅, 죽은 땅이라고 표현하죠. 죽은 땅이라고 한 이유, 죽은 땅이라고 한 이유,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이유, 죽은 땅이라고 한 이유,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이유. 그래서 이 땅은 죽은 땅이다. 그래서 죽은 땅의 의미는 거기다 써야죠. 사랑이 없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랑이 없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세상.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평생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다 한 거야.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여기 나온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잘못이 아닌 거지.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거기다 쓰세요. 묶어서. 아저씨의 가난이, 이 아저씨는 그 난쟁입니다. 아저씨의 가난이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암시. 아저씨의 가난이, 난쟁이의 가난,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음을 암시. 자, 그리고 그 묶은 부분에 보면 일을 했다, 열심히 일했다,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일했다. 이거는 성실한 삶. 성실한 삶. 썼죠? 그리고 나쁜 일 한 적도 없어.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거야. 이해되죠? 성실하고 도덕적인데 가난해. 그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비도덕적이고 불공평한. 비도덕적이고 불공평한 부조리한 현실 비판. 있어요? 비도덕적이고 불공평한 부조리한 현실 비판.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자,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달나라. 그래서 달나라가 어떤 의미냐? 거기다 쓰세요. 주인공들이 이루려는 이상적 세계. 주인공들이 이루려는 이상적 세계. 하고 지향하는 세계. 비현실적 공간. 쓰고 계시죠? 주인공들이 이루려는 이상세계, 지향하는 세계, 비현실적 공간 하고 쓰세요. 환상적 성격의 공간 설정에 의한, 달라라니까 동화 같잖아. 그치? 환상적 성격의 공간 설정에 의한 동화적 구도. 동화적 구도. 했죠? 거기까지. 하시고 씁니다. 현실에 대한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현실에 대한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 자, 그때 얘들아 하면서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어.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겠어. 나는 방앗간으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봤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어.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있어. 이 달이 뭐야? 그치? 이상적 세계. 그걸 씁니다. 이상세계.
아버지는 퓨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어.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거야. 종이 비행기 체크. 자, 종이 비행기는요, 거기다 쓰세요. 하늘로 상승하지만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 종이 비행기. 하늘로 상승하지만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 하고 땡땡 했어요? 하늘로 상승하지만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 땡땡 하고 써요. 희망을 품지만 그것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희망을 품지만 그것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운명 암시. 아버지의 운명 암시. 했죠? 거기까지 끊고 써요. 자, 벽돌 공장의 굴뚝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아버지. 벽돌 공장의 굴뚝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아버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 결국 난쟁이 가족도 입주권을 팔고요. 영희는 집을 나가고요. 사라진 영희를 찾다가 결국 집 강제 철도 당하고요. 지섭이가 철거에 항의하면서 다투다가 상처 입고 또 끌려가고요. 투기업자들 따라갔던 영희는 그 금고에서 입주권하고 돈 훔쳐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와서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쳤는데 그때 이미 아버지는 굴뚝 속으로 떨어져 자살해요. 그래서 절규하는.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이해되셨죠? 전체 내용 줄거리 구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활동 문제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요. 자, 이 작품에서 난쟁이 가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거기 써야죠. 그치? 철거 개고장을 받고 살고 있는 집을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해야 하지만 시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어서 집을 비워주게 되면 갈 곳이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쓸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난쟁이와 그가 살고 있는 낙원구 행복동의 상징적 의미 반드시 알아두세요. 첫 번째 난쟁이부터. 난쟁이 땡땡 시작합니다. 자, 난쟁이의 작고 왜소한 체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 속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 빈민층의 대표로 난쟁이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 낙원구 행복동 땡땡. 자, 낙원구 행복동의 실제 현실은 낙원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거주민을 몰아내는 재개발을 앞둔 빈민촌일 뿐이다. 그러므로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주소는 도시 빈민의 피폐한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했죠? 자, 세 번째. 다음 표현에 담겨져 있는 등장인물들의 공통된 심리. 뭐겠어? 분노겠지. 분노, 울분. 거기다 쓰세요. 첫 번째 영호의 말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두 번째 나의 말에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세 번째 아버지의 말에는 힘겹게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삶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이들은 모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다. 하셨죠? 그 다음 적용활동 볼게요. 작가가 노비매매 문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건 결국 뭐냐. 이걸 바탕으로 갈등 양상을 연결지어서 파악을 해보래. 자, 노비매매 문서는 난쟁이 가족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최하층의 신분과 그에 따른 가난과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도 교육과
재산이 부족한 소외계층은 가난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 양상은 난쟁이로 상징되는 소외계층과 그들을 짓밟는 거대한 사회구조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주제랑 연관된 거죠? 그 다음 5번째, 지섭이가 얘기한 달나라 그리고 현실적 한계 정리합니다. 난쟁이 가족에게 현실은 지옥과 같으며 개선의 여지도 없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현실과 정반대인 천국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달나라는 지옥에서 사는 자가 꿈꾸는 천국과 유사한 이상향이다. 그러나 달나라는 현실과 떨어져 있으며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에 나와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짧은 이야기 만드는 거는 잘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정리. 난쏘공은요, 그치, 1978년 간행된 같은 제목의 연작 소설집, 그러니까 큰 제목 난쏘공이 있고요. 이거에 딸려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난쏘공이 또 있는 거죠. 자, 연작 소설 중 하나고요. 이 연작 소설은요, 보이죠?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생활기반 무너진 소외계층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똑같은 시민이지만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하고요. 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결국 그들의 작은 꿈, 희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요. 개발과 성장 신화에 갇혀있던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정리되셨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